진주 출신 재벌화가 고 이성자 화백을 기념하는 행사가 최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엔 이 화백의 화실이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이 화백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합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14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열린 사천시 의회에서 사천 진주 간 행정통합 주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제안이 일방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동식 사천시장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건립과 고교 통합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하동군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국내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에서 올해 첫 마늘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벌마늘 피해에 이어 1등급 마늘 출하량까지 대폭 줄면서 좋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출신 재벌화가 고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최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엔 화백의 화실이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화백의 발자취와 업적에 대한 재조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홀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조형 예술을 공부한 이성자 화백. 이 화백은 작품에 일본색이 짙었던 다른 동양인 화가들과 달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국미를 담아내며 프랑스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0을 넘은 나이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쳤는데 1991년 프랑스 정부 예술원에서 수여하는 예술문화 공로 훈장과 2009년 한국 보관문화 훈장에 추서되면서 그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성자 화백 탄생 106주년을 맞이하는 해, 그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양 사업과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경에서는 100세 기념식 이후로 이성자 화백님의 그림을 문화상품으로 콘텐츠를 잡아서 그분의 위상도 알리고 선양 사업으로 홍보도 해왔고, 얼마 전엔 이성자 화백이 직접 설계한 프랑스 투레트 소재 화실 은하수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선정됐고, 이성자 미술관 후원회에선 지난 2015년 문을 연 이성자 미술관의 건립 백서 제작을 계획 중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백서를 만들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 아틀리에가 프랑스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이성자 화백 생가터가 진주성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원회는 이성자 화백 탄생 107주년과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 화백 생가터에 표지석을 세울 예정입니다. 동력의 여대사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그림 실력은 물론 고향 진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이성자 화백. 탄생 106주년과 함께 그의 업적과 발자취가 다각도로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한 운전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5명의 위조자와 29명의 부정 사용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도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는 건당 200만 원으로 진주경찰서는 지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4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부수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인재 유입을 위해 법적 근거도 규정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산업이 밀집해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라며 진주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대초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 진주 행정통합을 주장한 뒤 사천시의회가 첫 회기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진주시가 사천 진주 행정통합을 제안한 뒤 열린 첫 회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통합 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동이라며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논란은 그 내용적 판단을 떠나 그 시작부터 잘못된 논의이며 양지역 간 신뢰 훼손에 대한 진주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역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연합도시로 가야 한다고 역제안했습니다. 사천공항과 삼천포항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진주 시민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며 진주역과 우리 시와의 교통을 개선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 연합도시 모델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진백은 의원은 사천시가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왜 진주시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매우 유감입니다. 사천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진 의원은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진주시의 행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진주시는 통합을 원하면서도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강력화 문제에서는 사천을 배제한 채 광역화가 아닌 단독 시설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선통합 후설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를 무롱하는 듯 했습니다. 이날 시의원들은 진주시장의 통합 제안 이후 진주상공회의소의 세미나 개최와 진주시 의원의 통합 필요성 발언까지 계속된 일방적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며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삼천포 서울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훈의 달을 맞아 필리핀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의료봉사는 필리핀 마닐라 타깃시에 있는 6.25 참전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료봉사단은 양 기관과 함께 진주보건대 간호학과, 삼천포 요양원 의료진 등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필리핀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 1,500여 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정열 전 경남도 의원이 3일 향년 6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이날 낮 12시쯤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통해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하고 숨졌습니다. 고인은 1961년 사천시 용현면에서 태어나 사천을 기반으로 기업인과 정치인으로 활동해왔고 지난 2022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인은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건 인구와 경제만이 아닙니다. 의료 분야 역시 큰 지역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법으로 지정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인 의료 취약지.
현재 경남에선 진주와 창원, 김해와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에 해당됩니다. 응급의료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지난 2022년 기준 경남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2.3명으로 시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동엔 아예 응급의료 기관이 없어 당직 의료기관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생활 필수 분야인 의료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단 한 명도 1시간 안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는 곳이 목숨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1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인 곳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날 도정 질문에선 농어촌 지역 치안 공백 해소와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미활용 폐교 적극 활용과 공동주택 지원 확대 등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 기간 2023 회계연도 경남도 결산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9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 기념식과 분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요 내빈과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또 기념식 후에는 분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테이프 커팅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4년 개관한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야외 음악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안희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 현장을 각각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안희생활체육공원은 안희면 금천리 일원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구장과 광장, 무대, 주차장 등을 공사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서상면 도천리 일원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파크 골프장과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서경방송에서 마련한 기획보도,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동군의 주요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응급의료 취약지인 경남에서도 대표적인 취약지로 꼽히는 하동군. 민간병원이 문을 닫으며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하동군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여러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실패한 하동군은 공공의료기관을 짓기 위해 관련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을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에 약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던 하동군은 군의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는 10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하동군의 주요 교육정책인 지역맞춤형 명문고등학교 육성, 공립하동고등학교와 사립하동여고의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관외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줄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져 수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공립학교로
두 고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 하동군과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동군은 다음 절차로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학부모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합을 위해선 하동여고의 학교법인 하동유경원의 동의가 후속돼야 하는 상황.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동군의 골칫거리이자 각종 송사에 휘말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산단들.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하동군은 민선 8기에 들어서자 채무 줄이기에 힘썼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한 하동군은 또 지난해 2차전지 관련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며 이어지는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아직 본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데다 본단지인 갈사산단은 공사가 멈춰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 다행히 산자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받아낸 하동군은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추가 기업 유치와 함께 산단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하동군. 컴팩트 매력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등 도시 핵심 기능을 집약화하는 건데 우선 하동군청과 구하동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청년타운, 하동 드림스테이션 등 각종 시설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구하동역 플랫폼 부지에 어린이 생태 놀이터가 먼저 개장을 알린 상황. 나머지 시설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품 주거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지원 사업 등 각종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 최근까지 집계된 하동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68개 공약 사업 가운데 4개를 완료하고 64개는 연도별 추진 목표 대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4일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그린 협약을 체결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60여 명과 함께 맨발길 조성지 화단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조성 중인 맨발길 주변에 물철쭉 700본을 심고 주요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월화산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천시가 2024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 여행하기는 최대 1개월까지 사천에서 여행 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경남 이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무기질과 칼슘, 칼륨 함량이 높은 토질에 자라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해 마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렸는데요. 올해엔 이상기후로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벌마늘 피해 때문에 지역 농가들의 고심이 깊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초매식을 찾았습니다. 벽면으로 수북히 쌓여있는 마늘. 경매사의 손짓과 말에 집중한 중개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마늘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재배 토양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알이 굵어 상품성이 높은 남해 마늘의 초매식 현장입니다. 올해 남해 지역 마늘 생산량은 900톤가량, 지난해 1,200톤 규모보다 약 25% 감소했습니다. 마늘 쪽이 12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이른바 벌마늘 현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생산량과 상품성 감소는 밭 단위로 작물을 사고 파는 이른바 밭대기 거래까지 위축시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남해 마늘입니다. 육종 마늘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올해엔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실제 마늘 재배 농민들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마늘 품질과 적어진 수확량에 근심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면서 보니까 쪽마늘 거기 많이 나고 이제 또 수확을 막상 끝이 내니까 저 스폰지 마늘 거기 엄청나게 나가지고 전체
우리 마을 전체는 보통 30%에서 35% 정도의 작황이 떨어졌어요. 상위 등급 해당 비율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매장 기준 22%를 차지하던 1등급 마늘 비율은 올해엔 절반인 11%까지 떨어졌습니다. 1등급 마늘 기준 올해 1kg당 경매 단가는 7,068원. 줄어든 수확량 탓에 가격은 지난해 5,646원보다 1,400원가량 올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불량이 결국 농가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농협은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직접 마늘 수매 과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지금 피마늘에 대해서는 좀 정부 수매 가격보다 좀 높게 책정해서 수매를 할 계획인데 그래도 우리 마늘 재배 농가들한테는 정부에서나 농협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줘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마늘 주산지인 남해군에서 열린 올해 첫 마늘 초매식. 벌마늘 피해에 이어 1등급 마늘 출하량까지 대폭 줄면서 좋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고현면 일원에서 마늘 수확기계 현장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농업인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 기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선보인 수확기는 마늘 줄기를 절단 후 굴치하는 기계로 시간당 최대 약 900평까지 작업이 가능해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산청 한방약초축제 발전 방안 발굴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일탈의 축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 동의보감촌 및 구절초를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등이며 온라인과 방문,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오늘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봉분의 질병 상태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채밀기에는 채밀된 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병해충 예방 및 방제약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시기에는 물리적인 방제를 해주거나 질병이 발생된 봉분은 지체 없이 채밀을 포기하고 질병 구제 활동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와 사천 13도, 남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17도, 광주 16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0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